네, 안녕하세요. 런업TV 송PD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질문요정 전아영입니다. 지금 저희 세종스포츠 정형외과 와 있는데 여기 어떤 일로 오게 된 거죠? 세종스포츠 정형외과에 우리 러너분들의 부상 관련해서 제가 영상 올렸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댓글들, 이런 질문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런업TV와 세종스포츠 정형외과가 러너들의 부상 예방, 그다음에 이제 치료 방법 관련한 주제로 세미나를 열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저희 러너비님들 곧 오실 거니까 한번 맞이하러 가보시죠. 네, 가봅시다. 가시죠. 고고! 자,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런너들의 부상들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런닝이 완전 유행이잖아요. 근데 이제 막 내가 뛰고 싶은 만큼 하고 싶은 만큼 하고 싶은데 이게 부상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안내해드리고 또 필요한 재활, 운동 이런 것들도 조금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진료를 다 봤는데 진료 본 내용들이 거의 다 저기에 적혀있죠. 러너들의 부상 탑 10을 찍으면 아까 나왔던 슬개골 건염이라든지 우리가 정강이에 생기는 통증이라든지 아킬레스 건염, 족저근막염, 장경인대염, 발등 통증, 후경골 건염, 비골근 건염. 와, 이거 뭐 정확하게 그냥 오늘 세트로 통째로 맞췄네 저희 그죠? 네. 그래서 10명을 뽑았는데 진짜 러너들의 부상 탑 10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보면서 조금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한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보통은 이제 무릎들이 굉장히 많이 아프죠. 이제 무릎은 슬개골이라고 하는 요 뼈를 통해 가지고 근육들이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허벅지 쪽으로 올라가는 이제 허벅지 힘줄과 허벅지 근육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무릎을 통해서 이제 경골, 이제 정강이를 연결하는 슬개건이라고 하는 힘줄이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힘줄의 염증 반응들 뛰다 보면 통증이 생기는 일들이 굉장히 흔하게 발생을 합니다. 바깥쪽에서는 장경인대, 우리가 일리오티비알 밴드라 부르는 힘줄이 내려와 있고, 오늘 이제 안쪽은 안 나왔었는데 안쪽은 거의발 건점이라고 해서 거의발이라고 하는 햄스트링의 힘줄들이 내측으로 가서 붙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개의 힘줄들이 우리가 이제 무릎의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줄들은 각각의 근육들이 다 그 힘줄을 당기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힘줄들이 런닝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무릎을 폈다 구부렸다 빡 차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치라든지 자기 뛰는 주법 혹은 방향, 회전을 뛰든 직선을 뛰든 그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아프던 위치들이 조금씩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앞으로 뛰는 사람들은 이 중간 라인이 아플 거고, 커브를 뛴다든지 트레일 러닝을 뛴다든지 스텝을 바꾼다든지 하면 이런 좌우의 통증들도 발생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결국은 오버유즈라고 부르는 것들, 운동을 내가 더 많이 한 것, 이런 것들이 보통 큰 문제가 돼 있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그러면 더 하면 오버유즈고 얼마까지 안 하면 오버유즈가 아닌가? 이게 이제 일주일에 운동하는 양을 이제 평가를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번 주는 20km 뛰었는데 최근 4주 동안 80km를 뛰었어요. 그럼 나누면 4분의 1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1이 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내가 한 달 동안 운동한 볼륨의 평균이랑 내가 이번 주에 운동한 운동량의 볼륨은 동일하죠. 그럼 그걸 1이라고 하는 거예요, 1. 그러면 내가 이제 평소와 똑같이 운동한 거죠, 그죠? 20km면. 그러면 보통은 안 아프다. 왜? 평소에 하는 만큼 하는 거니까. 물론 한 번에 이벤트가 있었다든지 꺾였다든지 또 그날 하필이면 바닥이 안 좋았다든지 비가 와서 이랬다 알 수는 없지만 그냥 똑같은 상황이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점점 이번 주에 운동한 양이 올라가는 그래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부상의 빈도가 우리가
1에서 1.2 정도에는 상당히 낮은 곳에 부상 빈도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올리려고 하는 주 마라톤을 준비한다 그러면 이번 주부터 좀 올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갖다가 갑자기 급속하게 올리면 부상의 빈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1에서 1.2를 유지하라고 하는 것들이 건강을 위해서는 가장 좋다는 겁니다. 근데 운동을 안 하면 또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이제 평소에 하는 양이 있으면 갑자기 그보다 낮춰버리면 또 운동량이 모자라서 그것도 문제가 된다. 하지만 내리는 것들은 그래프가 완만하죠. 근데 올리는 것들은 갑작스러운 그래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특히 이 레이셔가 1.5 내가 거의 한 100% 올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갑작스럽게 스파이크가 생기면서 부상을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뭐 러닝하는 사람들은 내가 요새 시계 차거나 핸드폰 하면 내가 뛰는 양들을 다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양들을 가볍게 계산하면 되고 아마 어플도 그런 것들을 계산해주는 어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플들을 계산했을 때 이번 주에 20% 이상은 올리지 마라. 그걸 원칙으로 삼으면 부상을 당할 위험도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운동량을 높인 것들이 이런 우리의 아까 힘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프게 만든다. 뭐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무릎 아픈 사람들한테 이제 운동하는 운동 방법 가장 간단한 거 한 가지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 아까 그 무릎이 아프면 무릎을 구부려서 그 근육들이 힘을 쓰게 만드는 거죠. 간단하게 한 발로 10초 정도 유지를 하는 겁니다. 무릎 펴서 그냥 조금 이렇게 내려가는 정도예요. 근데 이제 이 동작을 할 때 대퇴 근염, 슬개골 근염 있으면 여기 압력이 쫙 걸리면서 막 조금 찌릿찌릿하고 그런 통증들이 생기거든요. 밸런스도 막 이렇게 막 좀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 거 있는 사람들은 뭐 거기 안 아픈 사람들한테 너무 쉬운 운동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강도가 낮죠. 강도가 낮은 운동들을 하다가 이제 그 밑에 이제 패드 같은 거 하나 놓으면 더 이게 울퉁불퉁해지거든요. 그럼 또 더 움직이게 돼요. 그런 운동들을 해가지고 슬개골건이라든지 대퇴건 등은 많이 움직이지 않게 하면서 근육들을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들을 시키고 또 이제 조금 더 이제 강도가 높아지면 이제 이런 걸 하는 거죠. 한 발로 내려서 쭉 떨어지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센트리라고 하는 방식인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차는 게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겠죠. 이 근육들은 드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하는 거예요. 드는 게 아니라 내리는 거죠. 내리면 이 근육들은 늘어나 주는데 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칭을 하는 효과랑 근력을 키우는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고 비교적 힘줄을 늘리는 방향의 신장성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부상을 당할 위험이 적은 운동입니다. 이제 좀 어려워요. 대퇴근의 힘줄을 늘리고 있죠. 이건 사실 처음 해보면 조금 겁날 수도 있어요. 이게 막 진짜 정말 찢어질 듯한 느낌이 드니까. 근데 비교적 이 운동도 힘들긴 하지만 안전한 운동입니다. 마찬가지로 근육을 이게 차는 방향이 아니라 이걸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스트레칭과 근력의 강도를 그러니까 뭐 그걸 다 같이 이제 하는 운동들이니까 이런 운동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운동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들은 사실 뭐 찾아 보면 너무 많은 운동들 방법이 있죠. 선수들은 좀 안 그래요. 선수들은 진짜 너무 많이 하니까 걱정이 돼서 선수들은 셋업을 해줘요. 네가 할 수 있는 운동 강도 얼마에 몇 개를 셋업을 해서 3세트 해. 그럼 딱 거기까지만 시켜요. 근데 여러분들 보통 들려오면 운동 열심히 했어요 하면 갑자기 싱긋웃어 이거. 이게 약간 이렇게 싱긋웃어서 예 죄송합니다 뭐 이게. 그래서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이게 약속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막 핸드폰에다가 알람 맞춰놓으라고 그래요. 집에 오는 시간이 8시다. 그러면 8시에 맞춰놔. 8시 알람 울리면 그거 운동하고 샤워를 하든 딴 일을 시작하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운동을 처방했을 때 그 운동을 환자들이 우리 트레이너들이랑 하지 않고 집에 가서 혼자 운동을 하는 방식을 선택했을 때 그 성공률이 50%가 안 돼요. 거의 30%, 40%대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효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약간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운동, 러닝을 진짜 꿋꿋하게 많이 하고 싶으면 자신하고 이렇게 굳은 각오를 가지고 이제 결의를 가지고 운동을 해야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선수들이 아니니까 매일매일 사실 회사 가가지고 맨날 앉아가지고 이거 쓰다가 욕 좀 먹고 갔다가 커피 마시고 담배 피고 이런 거 할 거 다 하고 집에 와서 재활하고 주말에 나가서 갑자기 4시간씩 운동하고 몇십 킬로씩 뛰고 이러면 우리가 이제 위켄드 워리어 굉장히 순화시켜 놓은 말이지만 그건 이제 사실은 반대로 생각하면 내 몸을 망치는 운동들이에요. 그래서 꾸준한
그런 보강 운동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 생활자가 고쳐야 할 습관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진짜 뭐 내가 쉽게 말하면 컴퓨터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다 이게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다 이게 거북목이 있고 막 이런 포스처들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항상 포스처를 바르게 하기 위한 운동들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옆으로 봤을 때 당연히 이제 허리에 C자 모양이 나와 있어야 되죠. 그렇게 해야 러닝할 때도 이게 유지가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것도 마찬가지인 거고. 뭐 아까 뭐 볼 놔놓고 이제 일할 때 볼을 굴린다. 뭐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습관이기도 하죠. 그런 것들은 내가 그걸 좀 커버하기 위한 것들이니까. 그래서 내가 뭐 매일매일 앉아서 근무를 해야 되는 사람들일수록 사실 이런 것도 좀 더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자주자주 일어나고 뭔가 아까 발목 안 좋은 분 같은 경우에는 책상 다리에 이제 그 세라밴드를 이렇게 하나 걸어가지고 거기 걸어놓고 뭐 조금 뭐 10개 당긴 다음에 근무도 좀 하고, 네. 사장님 보지 않는 곳에서.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방식들을 사용하는 것들이 좀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릎이 뭐 돌아가는 것 같다 이런 것도 참 어려워요. 뭐 이렇게 뭐 사실은 고관절이 아까 제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잠시 드렸죠. 이게 이제 뭐 뛰는데 약간 팔자로 뛰는 것 같아요. 뭐 인워드로 뛰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무릎이나 발목에서 온다기보다는 고관절에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관절을 스트레칭하는 방법들을 좀 인지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뭐 오늘 보여주진 않았는데 뭐 이제 뭐 비둘기 자세 이런 거 뭐 알죠? 뭐 이제 뭐 요새 PT 받으시거나 뭐 이제 뭐 그런 운동들을 하면 많이 시켜드릴 거예요. 그런 비둘기 자세 이런 거 한번 찾아가지고 고관절 가동 범위를 늘리는 것들을 한번 해보십시오. 장경인대도 이제 어려워서 제가 이렇게 폼롤러 이렇게 써놓은 거야. 아까도 우리가 장경인대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장경인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폼롤러라든지 거기를 누르는 방식들 뭐 그런 것들이 현재로서는 가장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신발을 또 잘 골라야 됩니다. 신발을 이제 우리가 이제 통증의 원인들을 뭐 예전에는 그렇진 않았지만 요새는 신발의 종류가 원체 다양하다 보니까 통증의 원인을 신발에서 찾기도 하고 통증을 신발로 줄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무릎이 아픈 사람들은 이게 이제 우리가 힐드랍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신발의 앞꿈치와 뒤꿈치의 높이를 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뒤꿈치를 재놓은 거고 이게 앞꿈치를 재놓은 거예요. 그래서 앞이랑 뒤가 좀 평평한 신발들이 무릎 아픈 사람들한테 좋습니다. 높이 차이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뛰는 당시에 무릎 쪽으로 압력이 좀 덜 가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힐 드랍이 좀 낮은 제품들을 고르는 것들이 무릎 아픈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이제 그 이유를 갖다 제가 설명하기 시작하면 또 1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하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이트는 런 리핏이라고 하는 사이트예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신발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신발을 싹 다 분해해 놨어요. 분해해 놓고 뭐 사이즈, 볼의 넓이, 그다음 딴 사람이 얼마나 신발을 좋아하는지, 뭐 가격, 뭐 뉴트럴인지 뭐 스테이블라이저한지 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보면 특히 여기 보면 드랍이라고 하는 게 드랍, 랩과 브랜드가 나와 있거든요. 브랜드는 자기 회사에서 얘기해 놓은 거고 랩은 자기가 직접 잘라본 거예요. 이 런 리핏에서 잘라보니까 조금 다르네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여기 힐 드랍이 13mm면 상당히 높은 거예요. 13mm면 굉장히 높은 거고 보통 런닝화들이 보통 평균적인 게 뭐 6에서 8 사이예요. 6에서 8, 그 중간 정도예요. 중간 정도. 근데 무릎이 아프면 한 6보다 조금 더 낮은 제품들을 선택하는 게 좀 더 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중에 나올 거지만 아킬레스가 아픈 경우에는 이 힐 드랍이 높은 게 좀 더 좋아요. 그래서 힐 드랍이 높은 10보다 조금 더 높은 정도의 신발을 고르는 게 좋아요. 뒤꿈치가 좀 들리면 아무래도 아킬레스가 움직이는 가동 범위라든지 게 조금은 더 줄어들잖아요. 힐이 들려 있으면. 그래서 그런 것들 뭐 한 가지만 딱 외우면 뭐 저희들이 다른 것들은 외울 수가 있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아까 신 스플린트라고 부른 거죠. 항상 뭐 내측에 있는 뼈들이 아픈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앞쪽이 아픈 것도 있는데 앞쪽은 피로골절일 수 있으니까 좀 더 유의하라 라고 제가 아까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MTSS라고 부른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고 뭐 영어로는 뭐 미디알 티비아 스트레스 신드롬 이렇게 부릅니다. 압력들이 이 내측이 텐션 사이드가 돼요. 이게 늘어나는 방향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압력들이 떨어지고 정기적 신호가 생기기 때문에 저기에 뼈가 반응해서 뼈가 더 두꺼워지거나 혹은 뼈에 염증이 생기거나 아까 얘기했던 근육들이 붙는 부착부들에 염증 반응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평발들이 있을 때 이런 MTSS가 좀 잘 생기는 걸로 되어 있고
근데 이제 뭐 아까도 좀 얘기하다 말았지만 부상을 당하기 전에는 똑같아요. 이거 막 내가 잘 뛰고 있는 러너인데 막 무조건 내가 평발화를 골라야 돼. 평발화를 고르면 덜 다쳐. 이거는 그럴 수는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신발을 고를 때는 내가 여기 있는 분은 이제 지금 하는 걸 골라야 되겠죠. 근데 이제 뭐 오늘 내가 이제 러닝을 시작하기 위한 사람이 신발을 고를 때는 자기 발에 잘 맞는 신발을 고르면 돼. 그냥 처음 신어봤는데 굉장히 편한데 뭐 사이징도 뭐 정확하고 어디 발 해봐도 어디 부딪히는 부분도 없고 뭐 딱 맞아. 그런 신발이 제일 좋은 신발이야. 네. 뭐 아치, 서포트 뭐 이런 거 다 의미가 없어요. 부상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근데 내가 평발을 가지고 있고 MTSS가 생겼어. 근데 그 사람이 기어이 뭐 편하다고 쿠셔너에다가 뭐 이런 거 신을 필요가 없는 거죠. 좀 더 그 평발을 잡아주기 위한 스테빌라이저 플러스 쿠셔너를 신는다든지 뭐 그런 방식을 선택하는 게 나을 겁니다. 이 사람 한번 볼까요? 어때요? 프로네이션이 생기죠. 이렇게 평발이 생기죠. 정상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사실 거의 정상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디베이트라고 써놨는데 이 평발각 이게 이제 프로네이션이 되는 이런 것들이 진짜 나쁜가? 그렇게 돼야 땅에서 올라오는 그 압력들을 분산을 시켜요. 우리 발목은 이렇게 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원래 이게 한 45도, 이게 한 20도에 30도 이렇게 움직여서 어떤 지면을 가더라도 이런 지면을 가면 이렇게 밟고 다른 지면을 가면 이렇게 밟고 이렇게 해서 내가 발목이 어떻게 움직이더라도 부드럽게 그 충격을 분산시키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발목은. 그러니까 방금 이게 평발화가 된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어떨 때는 이게 정상인 거란 말이에요. 내 발을 충격 흡수를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과도한 평발이 있어서 그걸 잡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면 발이 이렇게 안 움직이고 안정화를 신어서 내 측을 단단하게 시켜서 이쪽으로 뛰게 되면 사실 외측으로 부하가 걸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우선은 지금은 이제 뭐 평발이 있어서 MTSS가 생겼다면 아치를 안쪽에다 조금 받쳐주면 그런 것들이 덜 일어나니까 좀 나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평발들 위한 깔창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깔창들을 개발하고 충격 흡수되는 깔창들을 다 개발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퍼포먼스를 증가시키거나 부상을 예방하는 거에 대한 증거가 생각보다 작아요. 카보나를 씌우니까 저렇게 된대요. 튕기니까. 그래서 이제 퍼포먼스가 증가하고 이게 빨리 뛸 수가 있게 돼요. 우리가 이제 뭐 유명한 카보나들 있잖아요. 왜? 그런 걸 뛰면 진짜 퍼포먼스가 늘어나거든요. 퍼포먼스를 증가시키기 위한 카본이 들어간 인솔들을 쓰는 것들은 뭐 나쁘진 않은데 부상의 위험도 높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추천하는 것들은 내 발을 그냥 찍어서 맞추는 신발들. 내가 아치가 뭐 낮은 사람들을 너무 많이 높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많이 높이면 발이 또 바깥쪽으로 가겠죠. 그럼 이렇게 바깥쪽에 피로골절이 또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높이지 않는 자기 아치의 적절한 정도의 강도, 내 발에 맞는 깔창을 맞추는 것들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대신 비용이 이제 비싸지는 거죠, 저런 것들이. 네. 그래서 이제 뭐 효과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범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신발을 선택하는 것들이 더 유리하다, 지금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발이 있는 사람들은 안정화를 선택을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프로넷이 되지 않도록 내측을 강화시킨 그런 것들, 내측을 조금 올린 신발들, 이런 신발을 신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안정화, 특히 힐 카운터가 단단하게 돼 있는 그런 신발들, 토션이 조금 단단한 신발들을 신는 것들이 좀 더 유리합니다. 이제 뭐 병원에 오면 이제 이런 치료 같은 거 받는 거예요. 이제 아까 뭐 병원에 어떻게 하면 가느냐 뭐 이런 설명을 드렸지만, 뭐 병원에 오면 이제 그런 데가 아프니까 물리치료도 받고 뭐 이렇게 막 뭐 치료사들이 마사지도 해주고 뭐 그렇게 하면 좀 덜 아프죠. 그리고 뭐 필요하면 뭐 체외 충격파라든지 이런 우리가 조직들의 치유를 좀 더 빨리 일으키는 그런 치료 기기들을 이용해 가지고 치료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MTSS로 온 운동선수들을 치료할 때 첫 번째 프로토콜은 50%의 운동량을 줄이는 거, 두 번째는 진통소염제를 2주 정도 먹이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런 체외 충격파 치료를 사용하는 것들, 이런 걸 해보면 MTSS 치료한 사람들은 한 달 정도에 60% 정도가 좋아져요. 두 달이 지나면 한 70%, 80% 정도 좋아져요. 조금 약하게 때리고 있네요. 이거보다 소리가 더 큽니다, 원래. 이게 처음 때리는 거라 살살 때려요. 그리고 MTSS 처음 맞으면 정말 미칠 만큼 아파요. 그래서 엄청 아프기 때문에 이게 세게 못 때리고 살살 때리다가 점점 세게 때려서 그렇게 합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족저근막염.
뭐 아까 얘기 들었죠. 뭐 뒤꿈치가 아프기도 하고 중간이 아프기도 하고 앞꿈치가 아프기도 합니다. 뭐 주법과 연관이 있는가? 뭐 힐 스트라이크가 이제 뭐 뒤꿈치로 디디는 사람은 잘 생기고 뭐 미드풋으로 뛰는 사람은 좀 덜 생기는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압력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이제 뒤꿈치로 뛰는 사람들이 뒤쪽으로 압력이 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주법이 족저근막염을 만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만약에 내가 족저근막염이 생겼는데 꼭 그걸 끝까지 뒤쪽 족저근막염이 생기는데 힐 스트라이크 끝까지 쿵쿵거리고 다니는 것들은 바보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만약에 아까 제가 뒤꿈치에 족저근막염이 있다고 진단을 했다. 그러면 그때 그분들이 물론 내 주법을 마음대로 바꾸는 건 아니겠지만 통증이 좀 더 줄어들 시기까지 내가 그래도 운동을 난 조금 더 지속적으로 하고 싶다고 하면 약간 미드풋 스트라이커로 조금 바꿔가지고 쿠셔너로 좀 바꿔가지고 신는 것들은 좀 영리한 방법인 거죠. 아픈 거 끌고 막 대어나갈 거 아닌 이상에는 내가 좀 유지한다는 측면에서는. 오버로드 많이 써서 그런 거죠. 가는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쿠셔너 등을 선택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좀 더 유용하겠습니다. 이제 필수 스트레칭은 족저근막이랑 아킬레스 근염은 제가 동일하다고 그랬죠. 그게 붙어 있으니까 보통은 이제 그냥 이제 의자 잡고 이렇게 스트레칭 하라고 하죠, 보통은. 근데 이렇게 하면 생각보다 가동 범위에 따라서 이 아킬레스에 뭔가 딱 부하가 걸리는 느낌이 잘 안 들어요. 근데 이렇게 스태프에 두고 내 체중을 이용해서 힘을 빼면 쭉 떨어지면 진짜 아킬레스가 찢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 굉장히 좀 단단하고 아픈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아픈 느낌들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근데 방금 이 친구는 한 5초 정도밖에 유지를 안 했는데 보통 유지를 한 10초에서 15초 이상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한번 끝나고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스트레칭을 해가지고 진짜 이게 뭔가 기분 나쁜 그 아킬레스 통증을 15초 이상 느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보통은 하루에 50개 이상, 은근히 많아요. 50개 이상. 그럼 거의 3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정도로 해야지 도움이 되는 그런 스트레칭입니다. 이제 뭐 역시나 뭐 족저근막염이나 뭐 아킬레스 근염 같은 경우에는 충격파가 효과가 있죠. 근데 이것도 확률적으로는 60%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체외 충격파는 좀 한국에서 좀 더 많이 사용되는 편이에요, 이 치료 기기가. 그래서 뭐 외국에 가면 이 치료 기기는 세 번째 단계, 진짜 나도 해도 안 낫는 경우에만 쓰고, 한국은 뭐 조금만 아프다고 그러면 이걸 좀 먼저 쓰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거보다 아까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스트레칭의 요법들이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걸로 알려져 있으니까 충격파하기 전에 무조건 스트레칭 먼저 해야 됩니다. 네. 아킬레스 근염. 이 아킬레스 근염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제일 어려워요, 진짜. 네. 안 나으니까 다른 방금 앞에 나왔던 그런 질병들보다 아킬레스 근염이 좀 더 오래 가고 잘 안 낫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치료 방침도 좀 그때그때 다를 때가 있고, 뭐 초음파 소견이라든지 진짜 어디가 끊어졌다든지 그런 것들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해요. 아킬레스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힐 드랍이 좀 높은 제품들이 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D가 좀 더 높은 제품의 신발을 고르는 것들이 아킬레스 통증을 줄이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퍼포먼스 슈즈를 선택할 건지, 뭐 좀 더 안전한 신발을 선택할 건지, 저런 맥시멀리스트를 선택할 건지, 미니멀리스트를 선택할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아킬레스 근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뭐 전자를 선택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덜 할 거고, 내가 퍼포먼스를 선택하게 되면 뭐 족저근막, 아킬레스 근염 이런 것들을 일으킬 가능성들이 좀 높아집니다. 내가 증상이 있고 뭐 컨디션이 좋지 않다면 당연히 이제 이런 맥시멀리스트 계열들, 좀 쿠션들이 좀 더 좋은 계열들을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신발 사이즈나 뭐 키 크기에 따라서 신발을 선택하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 요것도 이제 아까 그 힐드랍 하는 영상과 같은 영상입니다. 뭐 저희들이 이제 뭐 도저히 안 나오면 뭐 이제 뭐 DNA 주사를 놓거나 뭐 스테로이드 같은 것들 약간 끊어질 위험성이 있어도 뭐 써야 될 경우들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 레크레이셔널 레벨에서는 안 쓰는 것들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내가 운동 좋아해서 운동하다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면 그건 이제 비극이죠. 네, 내가 1년 동안 운동을 못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들, 특히 병원에 갔는데 주사를 준다고 하는데 하얀색 뭐 우유빛깔의 어떤 용액이 섞인 주사를 준다. 근데 이제 고지를 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냐면 주사를 여러 번 맞았는데도 안 낫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아킬레스 근염은. 그래서 오늘도 똑같이 주사를 맞는데 이거 좀 더 잘 나을 거예요 라고 하고 주사를 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유빛이면 약간
나라는 안 맞을 것 같아요. 내가 운동선수라서 뭐 지금 다음번 경기 안 나가면 내 밥벌이가 없어진다. 그러면 위험도를 간수하고도 맞을 수는 있겠지만 그냥 내가 이제 운동 좋아해서 하는 사람들은 그런 위험도를 감수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 우유빛깔 주사를 놓는다고 하면 거부하셔라. 네네네. 맞으면 이렇게 돼요. 잘못 맞으면. 뭐 지금 뭐 피부가 막 하얘졌죠. 이게 이제 스테로이드들이 이게 분액들이 굉장히 좀 큽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주사를 맞으면 혈관을 통해 가지고 다 흡수가 돼야 되는데 흡수되지 못하고 저기 남아가지고 저렇게 피부 병변들을 저렇게 만들게 돼요. 저렇게 되면 피부가 얇아지기도 하고 이제 아킬레스건도 퇴행화가 되면서 나중에 잘 끊어질 확률들을 높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진짜 이게 뭐 조금 있었는데 진짜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되면 뭐 수술해야죠. 뭐. 네, 방법이 없죠.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이제 뭐 거의 다 끝났는데 네, 이제 우리가 아까 뭐 아이스가 좋냐 뭐 따뜻한 게 좋냐 그런 질문을 했었죠. 그런 거죠. 뭐 한 대 딱 때렸는데 얼굴이 빨개졌어. 뜨거운 물 돼요? 이상하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염증 반응이 급성기로 생긴 거 당연히 아이스가 낫죠. 그러니까 막 뛰고 들어왔는데 오늘 무릎이 좀 부은 것 같지? 이렇게 좀 약간 따뜻해. 아이스가 낫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뛰고 왔는데 뭐 아무렇지도 않고 사실 평소에 내가 이제 약간 뭐 건전도 좀 있고 해서 집에서 관리를 하고 싶다. 그럼 따뜻한 찜질이 낫습니다. 이 조직이 낫는 데는 결국 혈액순환이 돼서 노폐물들을 제거하고 그다음 우리가 음식 같은 거 잘 먹은 음식들에서 나온 영양분들을 걔한테 넣어주는 것들은 결국 혈액순환이거든요. 따뜻한 것들이 혈액순환을 좋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들을 선택하시는 것들이 더 좋습니다. 마사지건이랑 네. 폼롤러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이제 하나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마사지건이 온열 헤드가 있거든요. 네. 온열 헤드가 이제 과연 이제 마사지건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지, 그 다음에 폼롤러를 사용해서 제가 쓰고 있는 폼롤러가 이제 단계별로 진동이 되는 거거든요. 혹시 그런 폼롤러가 진동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에 대해 혹시 그런 것들을 연구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 것들은. 네, 근데 이제 다 회사에서 이제 의도하는 거죠. 왜냐면 폼롤러도 한감에도 효과가 있고 바이브레이터 같은 것들 해도 효과가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치료사가 그걸 가지고 치료한다고 하면 내가 10분, 10분, 20분 치료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쓰면은 사실은 10분 혹은 15분으로 우리가 치료한 시간을 좀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아이디어에서 개발된 제품들이에요. 온열도 사실은 우리가 물리치료실 오면 핫팩 대놨다가 나중에 전기치료 해주고 또 입방 넘어가서 딴 거 받고 하잖아요. 근데 뭐 온열 치료를 동시에 하는 방법들 뭐 그런 것들은 시간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선택하고 조금 시간이 더 생기면 그걸 운동 치료를 하고 뭐 그런 측면에서는 그게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이제 뭐 두 개를 합쳐놓은 것들을 사야 되냐 꼭 내가 뭐 돈도 좀 여유가 있고 그 좋은 제품들을 좀 좋아하는 얼리 어댑터다 그럼 당연히 그런 걸 쓰면 되죠. 저도 그런 걸 좀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과학적으로 입증됐냐 그건 잘 모르겠고 근데 어쨌든 의도는 어쨌든 뭐 좋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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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주상고를 가진 사람들이 한 3분의 2 정도가 평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평발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약간 안정화를 신으면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실 또 부주상골은 실제로는 뼈가 튀어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정화를 신었다가 하필 딱 거기를 딱 누른다. 그럼 또 거기 아파질 테니까 이건 이제 아까 말했던 내 발 모양에 맞는 신발을 골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신발이 라스트라고 해서 이게 신발 형태는 그 회사마다 그 족형이 다 다르거든요. 나이키는 신발이 다 좁잖아요. 왜 다 신발들이 다 이제 뭐 미국 애들이 만드는 거니까 그런 신발들을 내가 약간 아시안 사람들이 뭐 신으면 좀 쪼이고 닿으니까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키가 그래서 EP 버전을 다 만드는 거예요. 뭐 이제 뭐 혹은 AP 버전, 아시안 핏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니까 이제 그런 유들을 신어 봐가지고 많이 부딪히지 않는 신발이 더 유리하겠죠. 네. 가정용 가치료 네. 있죠. 네. 그런 것도 이제 보통 물리치료 정형외과 가서 기본으로 받으면 해주는 그쵸. 전기치료랑 비슷한 거 같은데 그런 거 집에서 그냥 써도 효과가 저도 씁니다. 낮에 물리치료 하는데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가면 또 사람 난리 나거든요. 막 갑자기 원장님 치료해야 된다고. 그래서 집에 그런 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뭐 트락텍 계열들 이렇게 한 거 그것도 저도 있고
이것도 있고 아까 말했던 그런 치료기들도 있어서 저도 이제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IT 밴드 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뭐 치료하기 위한 목적 한 번씩 왜 종아리 뭉치잖아요. 사실 셀프로 내가 마사지 해야 되는데 시간 없잖아요. 그럼 그런 거 붙여놓고 뭐 책 읽거나 어차피 내 시간 한정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쓰는 게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 신경 쓰는 만큼 그래도 내가 내 시간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정강이 통증은 아까 평발이 그러니까 발생시키는 위험 요소인 거지 무조건 절대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실 그거 없이도 오는 사람 정말 많아요. 네, 뭐 사실 아치가 높은 사람들도 반대로 그게 생길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이제 이렇게 섰을 때 정강이가 보면 약간 이런 모양이잖아요. 이게 완전 일자가 아니잖아요. 이게 보잉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보잉된 사람들 이 바이오메카닉스를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우리가 임팩트가 일어날 때 가장 압력이 많이 가는 곳이 이 앞쪽 정강이 부분이에요. 이제 뭐 그다음에 그게 조금 덜해지면 약간 아래로 내려가고 그래서 이제 러닝을 하는 뭐 그런 군들에서는 무조건 아까 생체역학적으로 그 위치에 압력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신발 아까 뭐 이런 것들 조정해 가지고 신발 깔창을 조금 맞춰 가지고 그 이 범위들 약간 조절해 가지고 통증을 줄여 볼 수 없을까라고 하는 아이디어로 깔창을 맞추거든요. 요새는 좀 깔창도 좀 좋아져 가지고 이제 가면 러닝을 하거나 걸어 가지고 그 압력점이 어디로 가는지를 봐요. 그래서 이 거골화 관절의 모션, 아까 이 관절의 모션의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가지고 아치를 몇 도를 더 높일 건지를 선택을 해줘요. 이제 뭐 그런 선택을 받아서 그런 걸 쓰면은 좀 더 유리하죠. 그래서 구획증후군 들어본 적 있어요? 만성구획증후군. 이제 뭐 뛰다가 이 앞근육이 아예 돌같이 굳은 적 있어요? 돌같이. 그 정도는 안 뛰어왔나? 이제 사실 이게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근육들이 팽창을 할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이거를 갖다가 뭐 한 30개 할 수 있는데 한 100개 하고 200개 하고 하면 이게 터질 거 아니에요, 진짜로. 마찬가지예요. 이 종아리 근육들도 이제 그 압력들이 막 올라가면서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이 이제 구획인데 근육이 너무 이렇게 펌핑을 하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혈관이라든지 신경을 누르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그래서 갑작스러운 통증이 생기고 이거 완전 돌같이 변해요. 그럼 운동을 무조건 멈춰야 되고 이제 한 번씩 그런 것들이 이제 만성적이 되면 이제 그런 압력들을 이제 풀어주는 수술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는 그런 질병인데 보통은 엘리트 레벨들에 생겨요. 이렇게 운동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게 생기면 약간은 진짜 은퇴하기도 해요. 네, 구획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네, 오늘 저희 진료도 해주시고 여러분께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원장님께 박수 한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10분의 러너비님들 모시고 이렇게 성공적으로 세미나를 마쳤습니다. 모두 궁금하셨던 점이 다 해결이 됐기를 바라고요. 또 저희 영상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부상 부위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도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 같이 런업 유어 라이프 외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런업 유어 라이프!